준비를 하셨거든요. 네네. 4차 국가전략 콜로퀴움은 저희가 좀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정책 토크쇼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지혜 기자님의 진행에 맞춰서 질문으로 행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KBS 기자 신지혜입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미중 AI 경쟁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경쟁하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라는 거는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는 준비를 해왔고요. 법무부인 린의 총괄 파트너 구태현 변호사시고요. 건국대학교 정치교육과의 배영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또 외교부에서 국제과학기술교범과의 서기관 전혁 서기관 나오셨어요. 그리고 외교부 경제안보 외교센터의 유지영 선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경제기술 외교안보센터장 연원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테니까 OX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저는 O입니다. 저도 O입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변호사님? 간단하게. 저는 원래 글쟁이입니다. 변호사는. 그렇죠. 글로 먹고 사는 글로벌 산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글로 벌어먹는 산업. 네, 요즘 LLM은 정말 환상이에요. 네, 제가 글을 만드는데 한 60% 정도의 기초 작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100%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제가 창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혹은 내가 하는 직업은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AI의 대부분 또는 완전히 대체될 것 같다. 다들 X 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AI한테 질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세모를 들게 되는 게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거는 사람이 안 쓰고 이제 AI가 다 써요. 왜냐면 AI가 훨씬 빠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일부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그 작업은 인간이 들어가서 이제 판단해줘야 되고 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체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이 대체하기 쉽지 않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역할에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대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AI 개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변호사님? 그 사람이 태어나려면 이제 부모와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필요하듯이 AI도 산업화되려면 많은 요건이 필요한데 우선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토양은 세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 그리고 전문 인력, 그리고 설비입니다. AI는 예를 들어 N모사에 GPU 칩이 없으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GPU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회사는 없고요. 구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은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 휴먼 캐피탈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하나의 요건이 데이터는 잘 활용되지 못해요. 데이터는 많습니다. 다만 활용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 않아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밥과 사람은 있는데 종자가 없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씨를 뿌려야 네. 수확을 할 텐데 종자가 없는 상황. 군사 분야에서도 사실 이미 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자율주행 드론이 알아서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제 군사 분야에서는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수 작전이라든지 뭐 자원을 할당한다든지 정보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AI가 도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경계심을 각국이 갖고 있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텐션 떨어지니까 다시 OX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왜 조심스러워하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것들이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특허 성과 이런 거기 네. 때문에 굉장히 바이어스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현재 측정되는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답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모인가요? 아니면 오인가요? 궁극적으로 지금 AI를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목표는 AGI라고 해서 결국 인공지능의 일반화, 그러니까 인간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걸 뛰어넘는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혁신이라는 거는 막대한 자본과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어떤 고민과 협업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과 중국이 좀 접근하는 방식을 비춰볼 때
과연 미래에 미국이 중국에게 뒤처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 AI 경쟁 상황이 어렵더라도 한국에는 결국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우선 우리나라는 AI 모델을 독자적으로 구축한 비영어권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AI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각국에서 우리나라가 역할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패널들께서 AI 얘기를 하실 때 안전, 혁신, 포용을 다 지금 도루 얘기하고 계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AI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안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AI 서울 정상회의를 하면서 포용과 혁신이라는 부분을 안전과 똑같이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면서 주요 국가들과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합의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AI 분야에서 의제를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증명을 한 셈이 된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었고 AI 무기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보다 앞선 기술이나 우리도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최대한 AI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통제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기술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죠. 저는 그 국제 규범을 만드는 작업에 이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하나. 동시에 우리 국방부하고 우리 산업부하고는 전부 우리 자체 AI 역량을 최대한 속도로 개발하는 거 하나. 두 가지로 우리 국가의 정책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규제 측면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규제라는 것은 선도해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후발주자들을 막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기업이나 우리 산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가 포용이나 혁신이라는 부분을 내걸었던 겁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기술 처음 개발됐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무서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언제든 날 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건데요. 사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교통 규칙을 제정하고 이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확립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 산업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거든요.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안전이라는 게 어떤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산업을 혁신을 더 촉발하고 이 촉발된 혁신이 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국가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기술이라든지 여러 국내적인 정책까지 같이 뒷받침이 돼서 함께 나간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김도원 의원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군사력을 갖춘 나라들은 그 군사 기술에서 개발된 것들이 곧 민간으로 이양돼서 민간 산업의 발전도 이끌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위산업법에 데이터 활용 특례를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하에 군소 무기 등을 개발할 때 자유롭게 그리고 빨리 군사 AI를 개발하는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뭔가를 적으셨는데 아마 그거 지금 개정 발의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12대 전략 기술의 하나로 인공지능을 선택을 했고요. 기술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기부가 또 산업부가 같이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 전문성을 유감없이 나눠주신 5분의 패널께 박수 부탁드립니다.